오늘 이야기해볼 것은 많은 팬들이 등을 돌린 문제의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Q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작품을 보겠습니다. 에반게리온 Q는 실망이 아닌 혼란을 각오해야 하는 작품.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기 전 이 문장을 꼭 새겨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우선 Q만 설명해도 말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한편에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우선 Q가 욕을 먹는 이유는 기존의 에바가 아닌 완전히 달인 시리즈라고 봐도 되는 구성과 의도적으로 답답한 전개와 떡밥을 던져놓은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고 느낀 점은 인물들의 성격이 급작스레 바뀐 점과 신지가 봉인된 14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설명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바 팬들도 장면을 보고 왜 이런지 납득을 잘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Q를 이해하려면 원작을 알아야 한다는데, 근데 이 둘의 출시 날짜를 보시면 한국 기준으로 에반게리온 원작은 1995년, 신극장판 Q는 2013년에 개봉했으니 둘의 차이는 무려 18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닌 사실인데 바로 신극장판은 리메이크가 아닌 리빌드입니다. 서까지는 원작의 내용을 따라가지만 하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Q에서 완전히 뒤집어버리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원작이랑 다른데 왜 원작을 설정을 알아야 함? 돌대가리임 크크. 갈! 그래서 분량이 역대급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이리 튀고 저리 튈 수도 있지만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레 우주를 배경으로 영화가 시작되고 원격으로 발사된 로켓을 조종 중입니다. 로켓에 부스터가 분리되며 발사체가 특정 궤도에 진입하며 시작되는 오늘의 작전은 우주에 있는 특정 물건을 회수하는 작전입니다. 작전에 투입된 건 아스카와 마리. 아스카는 여전히 2호기를 사용하여 작전을 수행 중이고 플러그 슈트에 테이프가 붙어있는 걸로 보아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여전히 작전을 수행할 때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는 1972년에 나온 혼자가 아니야 라는 것으로 마리는 항상 꽤나 오래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호기가 특정 궤도에 진입하자 방어 시스템이 작동했고 2호기는 AT 필드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마크 4A라는 물체가 2호기를 향해 상당히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날아오는데 패턴청으로 인식되며 사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마크 4A는 사도가 아닌 에반게리온으로 다른 에반게리온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마크 4A 역시 AT 필드를 전개할 수 있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인 시스템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크 4A가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이전 에반게리온 파에서 나온 제2지부가 터졌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인공사도를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이 마크 4A가 그 실험이 성공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에반게리온의 모습이 생각나는데 두 개가 손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개 혹은 그 이상을 융합하여 만든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내용으로 돌아와서 아스카는 마크 4A가 안티 AT 필드를 전개하자 상당히 놀랐는데 마크 4A는 2호기에 AT 필드를 찍고 공격을 가했고 2호기를 막아주고 있던 방어구가 손상되며 2호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거리에서 마리가 엄호 사격을 해주며 2호기를 보호하고 있었고 아스카도 목표를 발견하고 회수할 준비를 합니다. 목표는 십자가 형태의 무언가로 보이고 2호기는 목표에게 와이어를 걸어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목표에게 다가가서 목표물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고 포인트로 낙하하기 위해 부스터를 사용하여 궤도를 임의로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미사토가 목표물을 회수를 성공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기 컴퓨터의 패턴청이 확인됩니다. 그 정체는 목표에 숨어있던 마크 4B. 아스카는 이 모습을 보며 충격을 먹고 마리에게 사격을 요청하지만 마리와 파루기는 궤도가 틀어진 탓에 먼저 지상으로 귀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마크 4B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 마크 4B는 반사판을 이용해 태양 에너지를 응축시킵니다. 이 방대한 에너지를 2호기에게 집중시켰고 AT 필드로도 막아지지가 않는 엄청난 에너지였습니다. 이 구도는 마치 원작에서 나온 제15사도에게 정신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과 비슷한 연출로 보이는데 이번 극장판에서는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네요. 그렇게 마크 4B는 아스카가 고통스러워하는 틈을 타 도망가기 시작했고
목표물의 궤도가 급격하게 바뀌며 지상으로 낙하하기 시작합니다. 마크보비의 존재 의미는 아마 목표물을 지키는 것으로 보였고, 위험 상황일 때는 궤도를 조종 가능한 듯 보이죠. 이에 미사토는 아스카에게 이오기를 잃더라도 목표물은 반드시 회수하라고 명령하는데, 그럼 아스카 보고 죽어라는 소리 아닌가요? 굉장히 냉혹한 성격이 된 미사토를 뒤로하고 이오기는 결국 공격을 당해내지 못해 왼쪽 인공팔이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마크보비의 공격은 계속됐고, 아스카는 갑자기 신지에게 어떻게든 해보라고 소리치는데 목표물에서 균열이 생기더니 마크보비에게 강력한 빔이 발사되며 마크보비를 제거합니다. 아스카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균열이 난 목표물을 사이로는 초호기의 눈이 보입니다. 사실 초호기가 아닌 다른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것, 사도 아니면 각성한 초호기만 가능하기에 초호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초호기는 왜 지상에 있지 않고 우주를 떠돌까요? 파의 마지막 장면에서 분명히 카시우스의 창에 찔려 지상에 봉인된 것 같은 묘사가 나오는데 어떤 이유로 풀려난 것일까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자면 미사토는 우주에 떠다니는 초호기를 회수하려고 했고, 아마도 제레가 만든 것 같은 마크포 시리즈는 이를 막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미사토는 제레의 존재를 이제 알았고 그들과 대치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듯하고, 아스카는 신지를 불렀을 때 초호기가 반응한 걸 보면 신지는 아직 초호기 흡수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렇게 마크보비가 사라져 이오기와 목표물은 정상궤도로 지상으로 귀환하고, 카오루는 이 광경을 보며 어서와 신지군이라 말하죠. 그렇게 신지는 봉인된 채 깨어났고 곧장 어디론가 실려갑니다. 어디론가 실려가는 신지의 발바닥에 BM03와 S.이카리라는 문구가 써져 있는데, 아마 이카리에 물음표를 붙여놓은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지를 신뢰하지 못한다와 신지를 클론으로 봤을 가능성입니다. 신지는 니어 서드 임팩트를 일으켰기에 초호기에 흡수되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온 신지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시선과 레이의 상황을 봐왔기 때문에 신지도 클론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물음표를 붙여둔 것 같습니다. 신지는 단단하게 묶여 삼엄한 경비들 사이로 후송됩니다. 이를 보면 신지를 위험인물로 보는 듯하죠. 신지를 후송하던 사람은 이름이 아닌 검체 BM03로 부릅니다. 미사토는 신지를 몰고 결박을 풀라고 하고, 신지는 여전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주위를 둘러보지만 자신에게 평범한 눈빛은커녕 증오에 가득 찬 눈빛으로만 신지를 노려봅니다. 미사토 또한 신지를 매섭게 노려보고 신지는 이를 보고 어리둥절해하죠. 리치코는 짧은 머리로 바뀌었으며 미사토가 리치코에게 신지라고 불러도 되냐고 묻자 리치코는 치료 흔적까지 전부 재현됐고 에반게리온과 싱크로율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신지는 초호기에 흡수됐다가 재구성된 듯 합니다만, 어째서 미사토는 신지에게 이렇게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일까요? 아직 진짜 신지라고 못 믿어서 그러는 걸까요? 내용으로 돌아와 리치코는 미사토에게 함장이라고 부르며 네르프 본부에서 나와 어떤 함대에 들어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신지의 목에는 DSS 초커가 걸려있는데 신지는 미사토에게 초커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미사토는 무시하고 신지를 격리실로 보냅니다. 도대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밝던 미사토가 냉담하게 바뀐 것일까요? 그 순간 경보가 울리며 사도가 나타났다는 경보인 패산청의 반응을 보이며 네메시스 시리즈가 침공해오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네메시스 시리즈란 방금 전 전투에서 나온 마크포 A와 마크포 B를 통칭 에반게리온 마크포 시리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번에 습격해온 것은 마크포 C입니다. 올 것이 왔다고 말하는 미사토. 미사토는 전대원에게 제2 전투 배치를 명령하고 극지방에 숨어있던 미사토의 함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함대의 이름은 분더. 분더를 호위하는 전함들은 공격 태세를 갖추었고 리액터를 가동하여 에너지를 주입하는데 엔투 리액터의 모습이 마크포비와 상당히 유사하게 보입니다. 미사토는 제레의 기술 일부를 훔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에바 8호기를 정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파에서 나온 8호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네요.
그리고 분더에는 기존 멤버들이 아닌 신입들도 보이는데 인력난에 시달려 그냥 뽑은 듯 보이죠. 이 와중에 신지의 옆에 있던 여자아이는 교전 모습을 본다며 긴장된다고 하고 있는데 얜 누구일까요? 미사토는 초우기의 기동을 준비한다고 하자 신지는 놀란 표정을 짓는데요. 놀람도 잠시, 지금은 전시 상황이었고 마크포 씨는 이미 공격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리치코는 이런 상황에서 대원들의 숙련도 이슈와 분더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도망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미사토가 제레와 대치 중이라는 것은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바뀌었고 아직 분더가 미완성이기에 도망자 신세로 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사토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회를 받고 분더로 공중을 날 것이라고 말하죠. 미사토의 말로 미루어 보아 우주에서 이야기가 시작한 만큼 분더는 바다를 위한 함대가 아닌 공중전을 위한 함대로 보이죠. 하지만 신입대원이 분더에 시동을 거는 것은 무리라고 하고 다른 대원들도 미사토의 미친 계획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미사토는 물견을 굽히지 않았고 네메시스 시리즈의 본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덧붙여 신을 죽이는 힘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는 미사토. 그런데 분더로 어떻게 신을 죽이겠다는 것일까요?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신을 죽이겠다는 뜻은 아담 계열의 사도, 에반게리온들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뜻이며 나아가 임팩트에 필요한 에반게리온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제레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사도도 막고 임팩트도 막을 수 있다면 인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미사토가 네르프에 들어왔던 목적인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미사토는 분더를 개동시킬 준비를 마쳤고 8호기는 여전히 작업 중이라 출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스카는 미사토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출격 준비를 마쳤죠. 아스카의 임무는 AT필드와 결계로 막혀있는 분더의 코어 부분에 들어가 점화기를 넣는 작업입니다. 이번 극장판에서 위험한 임무는 아스카가 다 하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개 2호기가 출격했고 곧장 코어로 향합니다. 그리고 2호기의 명칭과 외관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전 파에서 제14도와의 전투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2호기는 새로운 살이 아닌 기계로 대체된 모습을 보이고 구속구 역시 신형 베타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 또한 개가 붙었습니다. 참고로 이 개는 강아지가 아닌 고칠 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편하게 2호기라고 부르겠습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신지는 2호기가 출격한 걸 보고 아스카가 무사하다는 걸 확인해 안심합니다. 안심도 잠시 매번 자신을 도구처럼 다루었던 어른들이 어째선지 자신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이상함을 느낍니다. 함교에 있는 미사토를 포함한 대원들은 여전히 신지를 무시 중이었고 신지는 자신도 초호기에 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계속된 무시. 원작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구도가 되었네요. 이때 리치코가 신지에게 더는 안 타도 된다고 말하자 신지는 뭘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미사토가 냉담한 표정으로 정확히 말해드리겠습니다. 넌 더는 아무것도 하지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바뀐 미사토의 성격이 이해가 가시나요? 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지가 레이를 구할 때 자신의 손으로 원하는 걸 얻으라며 응원을 했던 미사토가 어째서 이렇게 냉담하고 차갑게 변한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미사토와 함교 부부는 어디론가 들어가는데 이는 마치 엔트리 플러그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신지는 초호기에서 겨우 깨어났고 세상을 위해 싸웠지만 돌아온 건 증오에 가득 찬 눈빛들이기에 큰 좌절감에 빠집니다. 미사토의 함교 부부는 에반게리온과 비슷하기에 엔트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분더와 신경 싱크로를 시작합니다. 이것들로 미루어 보아 분더 자체도 에반게리온과 비슷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스카는 기계로 대체된 왼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 이번 임무에서 필요한 팔로 교체받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2호기는 코어 부분에 도달합니다. 코어와 AT필드, 에반게리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더네요. 2호기는 AT필드를 전개하여 AT필드를 중화하고 코어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마크포 씨는 함대를 빛의 기둥으로 포위하여 공격하려고 합니다. 2호기는 분더 엔진 부분인 코어 부분을 창으로 뚫기 시작했지만
무리하게 작업을 한 탓에 엔투 리액터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처음 보는 코이즈라는 대원이 모든 계기판을 무시하고 에너지를 강제로 주입하라고 말합니다. 프리아이 휠이 작동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분더의 시운전이 시작됩니다. 아스카는 분더의 코어를 뚫고 엔진을 노출시키고 있었고, 부착이 완료되어 분더의 엔진이 노출됩니다. 아스카는 분더의 엔진을 기동시킬 점화기를 가져왔고, 프라이 휠의 충전도 완료되었습니다. 신입 대원은 분더의 무중력 시스템을 체크하고 코이즈가 미사토에게 기동이 완료됐다고 말하자 미사토는 분더 엔진에 접촉하여 기동을 명령합니다. 아스카는 가져온 점화기로 분더를 점화하고 대피하죠. 분더는 기동하며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고 마치 생명체 같은 거대한 포효를 합니다. 드디어 감춰져 있던 분더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날개가 있으며 하단부에는 얼굴 같은 함교 부분이 있습니다. 분더는 주변에 있는 전함들까지 모두 공중으로 뛰었고, 두 개의 헤일로가 보이는데 이는 분더 자체가 사도나 에바에 근접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마크포시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분더의 날개를 향해 공격을 가하자 분더의 날개에서 피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로써 분더는 생명체 힘이 확실해졌네요. 미사토는 분더를 바다 쪽으로 향하게 하고 코어 블록을 위장 코쿤에서 끌어낸다고 말합니다. 위장 코쿤은 일종의 결계 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더의 날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AT 필드를 역으로 전개하여 역추진을 시도합니다. 결국 마크포시의 본체를 드러내는 데 성공했고, 마크포시는 원통형의 에바의 어깨에 구속구와 코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사토는 분더를 회전시키라고 명령하고, 분더가 회전하면서 끌려나온 마크포시들도 엄청난 속도로 회전합니다. 빠른 속도로 회전하던 분더가 급정거하자 그 반동으로 마크포시들은 서로 부딪히고 분더에 달린 대포들이 마크포시를 조준합니다. 위기를 느낀 마크포시들은 AT 필드를 전개해봤지만 결국 관통당하여 빛을 내며 소멸합니다. 이로써 신을 죽일 수 있다는 힘은 입증이 된 시점에서 분더는 또 다른 인류의 희망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힘을 확인한 미사토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자신이 증오하던 사도의 힘을 닮은 분더가 역겨운 것일까요? 미사토는 분대를 이끌고 어디론가 향했고, 신지는 이 모든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전투가 끝나고 신지는 예정대로 격리실에 갇혀있는데 면회실에 불려나갑니다. 면회를 온 것은 다름 아닌 리치코. 리치코는 분더는 사실 초호기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가동하고 있어 신지의 존재에 의한 초호기의 탈필요 자체가 없어졌다고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신지와 초호기의 싱크로율은 0%로 탑승한다고 하더라도 초호기가 기동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때 400%까지 올라갔던 초호기와의 싱크로율이 왜 0%가 된 것일까요? 제 추측에는 바로 레이 때문입니다. 파의 마지막 부분에서 초호기에는 신지와 레이가 같이 타고 있었고 둘 모두 초호기에 흡수됩니다. 하지만 신지만 빠져나왔고 레이는 여전히 초호기에 흡수된 상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이의 마지막 전투인 제14도와의 전투에서 레이는 격한 감정을 표출하며 신지를 에바에 다시는 태우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냅니다. 저는 이 레이의 굳은 의지가 초호기의 싱크로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신지가 초호기에 타지 않더라도 신지의 그 자체가 서드 임팩트의 트리거로 작용한 것과 첫 장면에는 아스카의 부름에 초호기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신지는 여전히 에바에 탄다면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였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지의 목에 DSS 초커를 채워넣은 것이고, 이 DSS 초커는 조종자의 마음대로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는 말 그대로 폭탄 같은 장치입니다. 미사토는 이런 폭탄을 신지의 목에 걸어둠으로써 완전히 바뀐 냉담한 성격에 맞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신지가 일으킨 니어 서드 임팩트는 인류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네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신지는 리치코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봉인된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고 말하죠. 계속해서 진실을 알려달라는 신지를 뒤로하고 리치코는 계속 신지 옆에 있던 여자에게 관등 성명을 대라고 합니다. 여자의 이름은 스즈하라 사쿠라였고 자신의 오빠가 신세를 많이 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옆에 있던 여자는 바로 토지의 여동생이었고, 자신보다 작던 여자애가 자신보다 커진 것을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아스카가 나와 신지가 서드 임팩트를 일으킨 시점에서 무려 14년이 지났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러면 캐릭터들의 외형 변화가 말이 되지만 어째서인지 아스카만은 그대로인 것 같죠? 신지는 그런 아스카를 보고 반가워하지만 아스카는 해맑은 신지를 향해 주먹을 날렸고 둘 사이를 막고 있던 두꺼운 유리벽에 금이 갑니다. 아스카는 신지에게 슬픔, 분노의 감정이 쌓였다고 말하는데 아스카는 신지에게 왜 이런 감정이 쌓였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레이입니다. 신지가 니어 서드 임팩트를 일으킨 이유는 레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아스카도 분명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구사도인 바르디엘에 잠식당한 순간이었죠. 이때 아스카는 자신을 구해주지 않은 신지에게 슬픔의 감정을, 자신과 달리 레이는 구해주려는 신지를 보고 분노의 감정을 쌓아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아스카를 보고 신지는 어리둥절해하고 또 본질적인 궁금증인 14년 동안 나이를 먹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한 아스카를 의아하게 바라봅니다. 아스카는 이게 에바의 주박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안대를 쓰고 있는 눈에는 신경 끄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시점은 파 이후에 14년 만에 신지가 봉인해서 깨어난 시점이고 14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상황은 급변했기에 신지가 이 상황을 적응하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아스카에게 신지는 레이의 행방을 물었고 아스카는 모른다고 대답하죠. 아스카는 면회실을 나가며 미스토에게 그딴 걸 생각할 여유는 없잖냐고 묻는 걸 보니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미사토는 신지에게 레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지는 현실을 부정하며 초호기 내부를 똑바로 살펴보라고 하고 초호기 내부에서 발견된 것은 신지와 테이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프는 분명히 레이가 들고 있던 물건입니다. 그러면 신지가 레이를 구했다는 것은 팩트인데 도대체 레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렇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전히 초호기에 융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위에서 말한 초호기에 싱크로율도 맞는 말이 되며 어느 정도 퍼즐이 풀립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미스토는 분더의 갑판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미 눈치챈 아스카는 마리에게 8호기를 출격시키라고 명령하고 마리는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로 신지를 만난 건 어떠냐고 묻습니다. 아스카는 마리에게 여전히 바보 같은 얼굴이라고 말했고 마리는 그런 얼굴을 보러 간 것 아니냐고 말하죠. 이 대화를 볼 때 아스카가 차갑게 대하긴 하지만 신지를 어느 정도 그리워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한편 신지는 어디선가 들리는 레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신지는 미사토와 리치코에게 레이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말하지만 면회실의 유리벽을 차단해 신지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합니다.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신지는 결국 다시 혼자 남게 되었고 자신을 무시하는 세상을 향해 화가 나 유리벽을 강하게 내리칩니다. 이어서 사쿠라가 신지에게 대피해야 한다고 말하자 신지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실증을 느꼈는지 레이의 목소리에 자신은 여기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벽을 뚫고 영호기와 비슷하게 생긴 마크9이 등장합니다. 신지는 마크9을 모르니 영호기로 착각하지만 이는 분명 마크9이었고 파일럿은 바로 아야나미 레이. 레이는 신지를 향해 이쪽으로 오라고 손을 내밀죠. 모두가 무시할 때 레이만큼은 신지에게 손을 내밀어주네요. 신지는 당연하게 손 위에 올라타려고 하자 무시하던 미사토는 DSS 초커를 빌미로 신지에게 여기에 남으라며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신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말을 거는 미사토의 태도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였죠. 그때 분더 주변에 전함들이 마크9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신지는 미사토에게 네르프의 에반게리온을 왜 공격하냐고 묻습니다. 미사토가 소속된 함대는 바로 빌레로 네르프에 대항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그들의 목적은 네르프의 모든 에반게리온들을 섬멸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네르프 대원들이 빠져나온 이유는 바로 서드 임팩트가 일어난 직후 네르프가 뒤에서 계획하고 있던 인류 보안 계획의 실체를 알게 되어 네르프를 빠져나온 것이며 말도 안 되는 계획에 대항하기 위해 빌레를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네르프를 빠져나오며 2호기, 8호기, 분더를 탈취하여 사용 중이었고 인류 보안계획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에바들을 섬멸하는 조직인 것입니다. 미사토는 전작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대원이 아닌 거대 조직들과도 대립할 수 있는 강한 인물이 된 것 같고 리더의 모습에 맞게 성격도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신지는 레이가 저기 있는데 왜 계속 거짓말을 했냐고 묻고 있었고 미사토는 레이는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의견 대립은 도무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신지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마크9의 손 위로 올라갑니다. 이에 사쿠라는 신지에게 에바에는 절대 타지 말아달라며 부탁하는데 처음부터 신지에게 유일하게 상냥하게 대하던 그녀도 이번만큼은 그에게 증오심과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이런 걸 보면 신지가 에바에 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 것 같네요. 결국 신지는 마크9의 손에 들어갔고 아스카는 마리에게 신지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마리는 당연히 안 놓친다며 당당하게 말하고 마크9을 저격합니다. 8호기는 권총을 이용하여 마크9의 머리를 날렸지만 마크9은 여전히 기동 중입니다. 마리는 이 모습을 보고 아담스의 그릇이라고 말하죠. 이에 의미는 마크9이 일반적인 에바가 아닌 특수한 에바이거나 4명의 아담스 중 한 명이거나 이들의 필적할 존재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크9은 이상한 어깨 구속구를 로켓처럼 바꾸며 재빠르게 탈출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신체 변형으로 보이는데 마크9은 사도가 된 에바인 것일까요? 도망가는 마크9을 보고 미사토가 DSS 초커를 작동시킬지 고민하고 있는데 리치코가 신지는 여전히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서 빨리 작동시켜 임팩트를 막으라 하지만 미사토는 결국 DSS 초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겉은 차가워졌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신지를 생각하는 미사토네요. 아스카는 도망가는 신지를 보며 바보가 아닌 애라고 말하는데 안대 부분이 파랗게 빛납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등장할 때는 패턴청이라고 하며 푸른색임을 강조하는데 아스카는 이전에 제9사도에게 침식당하며 사도와 접촉했었고 그 후유증이 남아있어 왼쪽 눈이 사도화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요약 1. 14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인류엔 큰 위협을 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2. 네르프 대원들은 인류 보안계획에 실증을 느끼고 빌레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3. 분더라는 에바에 가까운 생명체를 만들어냈고 그 파괴력은 기존의 에바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4. 신지는 여전히 임팩트를 일으킬 수 있는 트리거입니다. 마크9을 타고 신지가 도착한 곳은 바로 네르프 본부. 신지는 다시 낯선 전장에서 깨어나고 신지의 눈앞에 살아있는 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선지 플러그 슈트가 검정색입니다. 신지는 무사한 레이를 보고 안심하는데 레이는 신지를 데리고 지오프론트로 향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오프론트는 하늘에 떠있는 형태였고 신지가 일으킨 임팩트의 영향으로 천장은 제3신 토쿄시와 함께 증발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보니 14년이란 세월의 공백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당히 기괴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완전히 달라진 지오프론트의 모습입니다. 지오프론트 주변에는 역피라미드 모양으로 돌벽을 쌓아 올렸고 주변은 피투성이고 내부도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쩡했던 지오프론트가 이렇게 된 건 공백에 14년밖에 없을 텐데 도대체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신지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졌고 네르프 본부의 벽에는 수많은 총탄 자국이 보입니다. 이는 마치 네르프 본부 내에서 대원들끼리의 교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말 장면 하나하나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게 하네요. 경납고도 LCL로 보이는 것이 가득 차있죠. 초기의 경납고에 위에 천장이 뚫려 햇빛이 들어오는 걸 보고 신지는 진짜 14년이 지난 것을 체감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신지는 그쪽을 바라보는데 그곳에는 카오루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카오루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지를 바라보죠. 카오루는 갑자기 왜 피아노를 치고 있던 것일까요? 신지는 겐도의 명령으로 네르프 본부 지하 에반게리온 제조시설에 불려갔습니다.
14년 만에 재회한 겐도는 조금 더 늙은 얼굴을 하긴 했지만 성격은 그대로였고 보자마자 에바에 타라고 하는데요. 근데 겐도의 모습이 어째 제레의 킬과 많이 닮은 듯한 모습입니다. 겐도는 때가 되면 카오루와 에바 제13호기에 탑승하라고 하고 겐도의 성격답게 할 말만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에바 13호기면 13호기지 왜 앞에 제가 붙은 것일까요? 제는 사도를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인데 사도의 힘을 가진 에바라는 뜻일까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신지는 아직 듣고 싶은 것과 말할 게 많다고 말하지만 겐도는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많은 팬들도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지는 독방에 들어갔고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 이외에는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음식이 나오는데 전 이게 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우주 식량을 오마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는 식량을 먹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레이에게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신지는 네르프 시설을 둘러보는데 네르프의 로고가 조금 이상하게 바뀌었네요. 네르프 시설 자체도 상당히 폐허화되었고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돌아다니는데 본부 내부에는 버려진 탱크가 가득 있고 이건 네르프 시설에서 대규모 전투가 일어난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사람은 없지만 시설들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아 무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듯 했고 이 시설들은 에바들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신지는 계속 돌아다니다가 결국 레이의 방을 찾는데 꽤나 단촐한 레이의 방. 방에 또 지 마음대로 들어가 놓고 옷 좀 걸치라는 신지. 그게 명령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레이를 뒤로 신지는 테이프를 보여주며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레이는 그게 뭔데?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놀란 신지는 레이가 평소 책을 자주 읽기에 책은 안 읽냐고 물어보는데 레이가 아에나미 레이라면 그렇게 할까? 라며 상당히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신지가 영어로 된 책은 좋아하냐고 묻는데 신지에게 좋아한다는 게 뭐냐며 멍청하게 물어봅니다. 일전의 상황들로 추측해본다면 지금 신지 앞에 있는 건 파의 레이가 아닌 새로운 레이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베이스가 아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릴리스로 이루어진 이전의 레이들은 지혜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기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릴리스 베이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었고 어느 정도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지금의 레이는 어째서인지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마치 로봇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레이는 릴리스의 베이스의 레이가 아닌 아담 베이스의 레이가 아닌지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겐도와 코조는 제레의 앞에 있는데 코조는 제레를 보며 아직도 침묵을 지키냐고 말하고 겐도는 인류 보안 계획은 사회 문서에 실린 대로 진행하면 되니 우리들과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제레가 서드 임팩트 이후에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었다면 겐도가 제레의 권한을 이어받아 제레를 대신해서 인류 보안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레의 의장이었던 킬 로렌츠와 비슷한 모습으로 바뀐 게 신빙성을 더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레와 겐도의 계획은 완전히 상반됐기에 둘의 대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현재는 겐도가 우위를 점하는 듯합니다. 이는 원작에서는 결국 제레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이네요. 신지는 고장난 테이프를 만지작거리다가 생각이 잠기는데 에바에 타지 말라는 뷰일레, 에바에 타라는 겐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레이. 신지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마음을 해소하고자 카오루를 찾아가고 피아노를 쳐본 적 없는 신지는 낯설어하죠. 그런 신지를 보고 카오루는 같이 연주를 해주고 어색하긴 하지만 둘만의 곡을 연주합니다. 카오루는 원작과 동일하게 인간들의 음악을 좋아하는 듯 보이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신지와 함께 연주를 함으로써 신지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카오루는 자신을 운명이 계획된 아이라고 말하죠. 이는 파의 예고편에 나왔던 5명의 운명의 아이들을 뜻하는 듯합니다. 신지와 카오루, 나머지 3명은 누구일까요? 다음날이 되었고 신지는 카오루와 피아노를 치기 위해 다시 찾아왔고 오늘도 피아노를 함께 치죠.
신지는 피아노를 잘 치는 카오루를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치냐고 질문을 하는데 카오루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 그저 반복하면 만족할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걸 세상에 대입해 본다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 이 뜻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며 반복하면 만족할 만한 소리가 난다. 이 뜻은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만족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이므로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이걸 보고 루프몰에 조금 더 힘을 실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신지는 방에서도 피아노를 연습하다가 신지는 카오루에게 테이프를 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둘은 밤까지 같이 있으며 밤하늘을 구경하기로 합니다. 둘은 누워서 잡담을 하는데 카오루는 신지를 보며 자신은 신지를 보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고 말하죠. 이는 카오루가 원작에서도 말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다음날 신지는 새로 배급된 와이셔츠를 입는데 사이즈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안을 보니 토우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신지는 당연하게도 놀라죠. 네르프의 본부에 왜 토우지의 셔츠가 있을까요? 그리고 상당히 더러운 악취미네요. 무슨 뜻 없이 이런 거라면 최악입니다. 그리고 카오루를 만나 고쳐진 테이프를 받습니다. 신지에게 테이프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신지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매개체였을 것입니다. 신지가 에바에 타지 않겠다며 테이프를 버렸을 때는 세상 모두와 단절하겠다는 의미로 네르프에서 나가고 미사토와의 동거도 끝냈죠. 하지만 버려진 테이프를 다시 주워서 레이가 돌려줌으로써 신지는 다시 세상과 연결됐는데 이번에 고장난 테이프를 카오루가 고쳐줌으로써 이번에는 카오루가 망가진 신지의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무언의 암시는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신지가 감사 인사를 건네며 카오루는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카오루는 신지에게 너보다 더 오래 이 세상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추측해보자면 첫 번째는 공백이 14년 동안 카오루는 계속 세상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카오루는 14년 동안 신지를 기다렸기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첫 번째 추측이고 두 번째는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보다 먼저 태어난 아담이기에 당연히 신지보다는 오래 세상에 머물렀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말한 것 같나요? 다시 내용을 보면 신지는 하늘을 보며 14년 전엔 친구들과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궁금하고 두렵다고 말하죠. 카오루는 신지의 말을 듣고 드디어 1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참혹한 세상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카오루는 신지를 어느 장소로 데려가는데 강한 바람과 증기 때문에 신지에게는 보호구를 입혔는데도 걷기 힘들어하지만 카오루는 여유롭네요. 힘들어하는 신지에게 손을 건넸고 신지와 카오루는 겨우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카오루는 안개가 걷히면 모든 게 보일 거라고 말하는데 안개가 걷히자 서든임팩트의 여파로 완전히 변해버린 세상이 보입니다. 대지는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으며 원작의 서든임팩트와 비슷하게 십자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달로 보이는 거대한 구체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표면에는 체크무늬 붉은 자국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서든임팩트 때의 이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이빨 모양으로 보이는 균열도 있네요. 이 모습은 분명히 파에서는 볼 수 없던 모습이죠. 이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서든임팩트를 중단시킨 건 맞지만 무언의 이유로 서든임팩트는 다시 작동했으며 지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모형의 네르프 본부는 센트럴 도그마의 터널 부분과 같이 공중으로 높게 올라가 버렸고 주변에는 역피라미드의 형상을 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보고 역피라미드는 세피로트의 나무가 역전된 클리포트의 나무를 상징하는 구조물이라고 말하며 이 역피라미드는 이전의 세계인 세피로트의 세계가 역전된 클리포트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을 보고 뭔 소린지 몰랐는데 쉽게 말하면 세피로트의 나무는 생명, 클리포트의 나무는 죽음입니다. 세계가 역전되어 생명을 상징하던 상징이 죽음으로 바뀌며 이렇게 참혹한 현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땅에는 목없는 에바들의 형상을 한 인피니티가 못된 존재들이 깔려있고 신지는 서든임팩트 이후에 참혹한 세상을 보며 절망하죠. 카오루는 네르프에서 계획하던 인류 보안 계획은
임팩트를 일으켜 옛 생명체를 제물로 바쳐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인류를 인공적으로 진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덧붙여 서드 임팩트도 사실은 인류 스스로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멸종 행동 중 하나라고 말하죠. 그리고 각성을 해서 가프의 문을 연 초호기는 서드 임팩트의 트리거가 되었고, 인간들이 말하는 니어 서드 임팩트는 바로 너 신지 때문이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카오루는 서드 임팩트와 니어 서드 임팩트라고 구분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참혹한 실상은 니어 서드 임팩트 때문이 아닌 이 일이 있은 후에 진정한 서드 임팩트 때문에 일어났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신지는 이 말을 듣고 절망에 빠지지만 카오루는 여전히 세상을 되돌릴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Q&A 내용 중 일부를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은 총 2부작으로 이번에도 토요일에 올리려고 노력은 해보겠지만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아직 얘기할 게 산더미인데 제 능력으로 영상에서 다 풀어낼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열심히 한번 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에반게리온 Q2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는 에반게리온의 헤비팬이 아닌 라이트팬이며 에반게리온 말고도 많은 애니메이션들을 봅니다. 그래서 에반게리온에 대한 지식과 정보량이 에바 헤비팬분들에게는 한참 못 미칠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마다 제가 알지 못하고 미처 몰랐던 부분을 댓글로 적어주시는 천사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영상 제작에 있어서 힘도 나고 재미도 납니다. 다음 영상이 2부에서는 세상을 되돌릴 방법과 에바 제13호기의 의미 등 많은 떡밥을 장면을 통해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Q에 대해서 끝장을 봅시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